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9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해본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대통령이죠. 근데 그 대통령도 해보려고 무수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대단히 정치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거는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과거 경력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추모하는 가운데 저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1934년생이죠.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포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경복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도법대, 이렇게 해서 군에 가고 나서 군 복무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하고 변호사로 한 뒤에 다시 또 검찰로 옮겨와서 법무부 법무실 검사,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특수일부장, 형사일부장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장 진급을 눈앞에 두고 정치권으로부터 권유를 받습니다. 정치 진입 권유를 받죠. 그게 전두환 정부의 신군부 때입니다. 1980년에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81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후에 경기도 포천에서 내리 육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는 동안에 노태우 정부에서는 내무장관을 하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원내총무도 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서도 이때 집권당이죠. 민자당 원내총무를 하고, 국회 부의장하고, 한나라당 대표를 하고, 자민련 총재도 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도 했다. 그래서 사실은 민정당 시절에 이한동계, 이종찬계, 이런 기자들의 어떤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이한동 사무총장, 이종찬 원내총무, 굉장한 경쟁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허주, 김윤환 전 원내총무, 이런 사람도, 그때는 원내대표가 원내총무라고 그랬으니까요. 전부 다 대권을 노린다. 이런 정도로 거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법부 국회의원, 그 다음에 행정부 장관, 그 다음에 사법부 장관 국무총리, 사법부, 판사,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을 하려고 할 때 정치 신입이죠. 이한동 전 총리와 비교를 해보면 이회창 전 대표, 전 총재,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신입생 정도에 불과하죠. 근데 이회창 전 총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 이한동 전 총리가 대선에 처음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때는 1992년입니다. 이때 민정계 7인 중진 모임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박태준 전 최고위원이 원래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YS의 압박을 받아서 그 출마를 막습니다.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대안으로 등장한 게 이종찬, 이한동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고 민정계의 7인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토론을 벌였는데 합의가 안 돼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 두 사람을 빼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동률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7인 중진 모임인데 거기에 이한동, 이종찬 둘을 빼니까 5명이죠. 5명 중에 박태준 최고위원은 자, 당신들이 협의해서 합의를 하시오 라고 빠지니까 2대2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박태준 당시 최고위원이 민정계의 최고위원이었죠. 최고위원이 그래, 그러면 이종찬이 해. 이렇게 해서 이한동 당시 의원이 대권 출마를 못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종찬 의원도 결국은 대권 출마를 못했죠. 탈당하고 새한국당이라는 거 만들고 했지만 결국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첫 시도를 했고, 두 번째 시도가 1997년인데 이때 이제 구룡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그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앞두고, 그러니까 1997년 2월 달입니다. 당시에 그 YS,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신한국당의 대표를 임명하고 나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려고 해서 이한동 의원을, 당시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그때 이회창,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이회창 씨는. 이회창 씨 쪽에서 태클을 걸었죠. 아니, 조금 있으면 후보 경선을 해야 되는데, 대표직을 맡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한다면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를 삼았는데, 이때 이한동 의원이 통 크게, 그래,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럼 내가 대표를 맡지 않고 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웬걸요? 바로 다음 달에 이한동 의원이 대표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YS가 이회창 씨를 대표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이회창 씨를 덥석 받습니다. 그거를. 받고 나서 자기는 대표도 나오고 후보도 나오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한동 총리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한동 의원 집이 여기 그 당시에 서초구 염곡동이었는데, 염곡동이 서초구인가요? 강남구인가요? 하여튼 뭐 염곡동에 제가 집에 갔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회창이가 말이야. 왜 회창이라고 하냐면 이회창 그 총재는 35년생이고 이한동 총리는 34년생입니다. 한 살이 많은데 서울법대는 동기입니다, 둘이. 그러니까 회창이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이제 술을 한잔 했을 때는 회창이가 말이야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정치를 뭘 안다고 지가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회창 총재가 이한동 전 총리보다는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따져보시면 이회창 전 총재는요, 판사 계속하고 그 다음에 YS가 차출해서 감사원장으로 임명하고, 물론 대법관을 했지만 감사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등용하고, 뭐 이거 외에 사실은 그때까지 초선도 안 해봤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한동 그 정말 베테랑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약간은 구상유치한 정치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실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은 이한동 전 총리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회창 총재가 훨씬 지지율이 높고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절한 대표를 이회창 총재가 덥석 대표를 받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서게 되자, 그때 이한동 전 총리가 자, 이 신한국당의 정신적 대표는 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거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함을 많이 느꼈죠. 이거는 양심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아니, 자기가 이한동 전 총리가 내가 대표가 되겠다니까 그 후보하고 대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해놓고서 자기한테 대표 제안이 오니까 자기는 덥석해서 후보와 대표를 한꺼번에 하고, 결국은 그 97년 대선,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신한국당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2월 달에 대선에서 김대중 총재한테 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한동 전 총리가 못 해본 거는 진짜 대통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장도 못 해봤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2번씩이나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정치로 얘기하면 본인보다 한참 경륜이 없고 그 다음에 신입생에 불과한 이회창 총재한테 졌을까? 뒤졌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경험과 경륜이 높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건 여기에서도 바로 입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회창 전 총리도 되고 뭐 전 총재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간 것은 무엇일까? 이회창 전 총재는 별명이 대쪽이었습니다. 대쪽. 그러니까 대쪽 같은 성격이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상급자라고 하면 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뭘로 보여줬느냐? 감사원장 시절에, 지금 감사원에 보면 정책감사라고 하는 거 있죠. 원래 감사원은 회계감사가 주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책감사, 예를 들어서 율곡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력증강 사업에 대해서 회계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전력증강 사업이 합당하게 결정이 됐느냐 하는 것도 감사원에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책감사라는 걸 도입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율곡사업은 이 국방 안보 관련 사업인데 이걸 감사원이 어디다 대고 손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관철을 시켰습니다. 권력에서, 여권 핵심부에서 이거는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관철을 시켰고요. 국무총리 시절에도 사실은 국무총리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보면 내각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원래대로 따지면 국무총리 앞에서 꼼짝 못 해야 되고, 그 당시의 안전기획부, 지금이 이제 국가정보원이죠. 안전기획부에서도 사실은 국무총리한테도 정보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 그때 YS가 외국 출장 중이었을 때 그 안기 부장한테 당신 왜 나한테 보고 안 하셔, 법률에 이렇게 돼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것이 YS 귀에 들어가서 YS가 나중에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불러서 혼쭐을 냅니다. 그런데 그게 외부에 알려지기에는 혼쭐을 낸 게 아니고 이회창 전 총리가 YS한테 가서 따졌다,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더 치솟은 겁니다. 역시 대쪽이야. 근데 YS 회고록을 보면 정반대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혼쭐을 내니까, 혼쭐을 내고 사표 내시오 라고 그러니까 싹싹 빌고 나가면서 그 대통령 집무실에 문도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YS 회고록에는 나와 있는데 저는 YS 회고록이 맞다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한테 알려지기에는 대쪽 이미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계속 치솟고, YS는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치솟는 지지율을 YS가 어쩔 수 없이 바로 이회창 전 총리를, 총리 때 그렇게 혼쭐을 내고 사표를 받은 그 사람을 다시 정치적으로 기용을 해서 집권당의 대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 후보까지 만드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대쪽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별명은, 기자들이 붙여준 별명은 단칼입니다. 단칼. 그래서 그걸 한자로 쓰면 일도 아닙니까? 일도. 단칼. 그래서 일도 또는 단칼.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흔히 이한동계 이렇게 안 부르고 폭탄계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그 이한동 전 총리가 워낙 폭탄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한동 전 총리 그 계보를 폭탄계라고 기자들이, 이른바 속어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이한동 전 총리는 거중조정력 뭐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지만 결단력을 국민들 앞에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회창 전 총재처럼 대쪽 이미지를, 이회창 총재 대쪽 이미지인데, 이 단칼 같은 그런 결정력을 국민들 앞에 적어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도록 한 이런 거는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쪽 또는 단칼 이미지에 의한 반사이익,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한테 한 번도 들이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소신을 펼친 적이 없다. 적어도 단칼이라면, 적어도 YS, 전두환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YS 정부, DJ 정부 때는 이제 자민련에 들어와서 DJ 정부까지 그 4개의 정부를 거쳐서 고위직을 다 했는데, 대통령 빼놓고 뭐 거의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의 뜻에 거슬러서 맞서는 모양새를, 단칼 같은 모양새를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별명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실질적으로 있는지 모르나 국민들 앞에 그것이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질 않습니다. 이거를 뭐 어느 정치인은 정치적 상상력의 부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통령 또는 권력에 맞서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찬가지고, 왜냐면 옛날에 해경군 김씨 사건 가지고서 친문과 맞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걸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과 대통령과 맞섰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한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현장 취재를 할 때도 참 여러 가지의 안타까운 장면들을 제 앞에서도 또 기자들 앞에서도 많이 토로를 했는데, 저도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참 그런 점이 매우 아쉬워서 그것을 이한동 전 총리를 추모하면서, 과거 이한동 전 총리가 왜 이회창 전 총재를 극복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정치의 본령일 수도 있고, 이게 지지율의 실체와 허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